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테이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안태희 국장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지났고 밤샘 하시느라 뜬 눈으로 지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테이라이브는 오늘부터 당선인 스페셜로 구성을 해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재영 민주당 증평군수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재영 증평군수 당선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간물면 출생이시고요. 그리고 간물초등학교, 괴산 목도 중고등학교, 청주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졸업하셨고요. 공무원으로 이제 활동하시다가 지난해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으로 퇴직하셨고 이번에 정치에 나서자마자 한 방에 당선이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님께 그리고 중평 군수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증평군수 후보로 당선된 이재영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증평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보여주신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오히려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그 사랑을 오롯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쏟아부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약간 그동안 이제 목을 많이 쓰셔가지고 약간 가라앉으셨군요.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바람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충북도지사도 바뀌었고, 청주시장도 국민의힘이고, 또 도의원들은 거의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증평도 그런 국민의힘이 바람이 거셌을 텐데, 당선하셨을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제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기득권 세력과 같이 이 운동을 했었다면 네. 아마도 그런 바람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정치와 행정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확실한 철학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제가 행정을 하듯이 이번 선거 기간에도 진정성 있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전략으로 나갔고 이것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품격이고 저의 어떤 그런 진정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받아들여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저를 선택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의 바람 없이 지역의 군수는 실력이 있는 사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번 선거를 임했고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인물론, 그리고 실력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매 고비마다 새로운 이제 어떤 서사시라고 할까,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9급으로 출발하셔서 공무원 오래 하시고 38년 정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퇴직하신 거예요? 예, 지난 9월 30일자로 퇴직. 작년 9월 30일에 퇴직했는데 네. 그 연정석 도의원도 경선에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치신으로서 가능했느냐. 이렇게 또 본선도 이기고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제가 38년 조금 넘는 기간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제 인생은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 왔고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지금의 정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 중에 제1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의견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떻게 군정에 녹아내고 이것을 해결해 드리려고 고민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경선, 본선을 다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때 저희도 이제 취재를 이제 가봤었습니다만 막판에 보니까 윤원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증평에 지원 요새 왔었잖아요. 네. 도와주러 왔는데 그 노인 폄훼성 발언, 그 송기현 후보 뭐 나이 70인데 뭘 새로 배우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했다가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때 분위기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지하기까지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네. 그것을 이제 노인 비하 발언이라는 것으로 잡아내서 그걸 정쟁으로 이끌어내니까 네.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왔던 선거 과정이 나름 품격이 있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으면서 왔었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역으로 네. 지역 국민들께서는 우리 이재용 후보는 피해자가 되는구나. 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정치를 와서 하느냐라는 쪽의 동정론이랄까? 아무튼 저를 위한 그런 말들도 많이 회자가 돼서 오히려 그런 바람은 잠재울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저 증평 군수님은 별 피해가 없을지 몰라도 다른 이웃군 이런 데는 좀 영향이 있을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표차가 300표? 네. 이게 굉장히 적은 표차잖아요. 이게 원래도 이렇게 박빙이었었습니까? 지금 이번 선거의 특징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최근 3년간 치렀던 선거 중에서도 가장 낮은 네. 그런 투표율이기 때문에 원체 투표율이 낮은 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바람이 워낙 강해서 소위 말해서 네. 국민의힘의 유니폼만 입고 있으면 사람도 보지 않고 찍는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바람이 셌었습니다. 네. 그 반면에 그 이외의 기타의 후보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형상으로 전개됐었던 와중에 투표율도 낮았고 그래서 아마도 그 박빙이라기보다는 그 유권자들의 표심의 방향이 네. 몰려서 지금 어차피 견고한 지지 세력들은 진보와 보수가 동일하다고 보면 그러면 뭐 3대3이 됐든 뭐 4대4가 됐든 동일하게 보고 그 나머지 중도층이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인데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중도층이 선택하는 폭은 넓은데 이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박빙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지만 저는 네. 직접 몸담았던 저로서는 박빙이 아니라 이거 네. 완연한 승부를 가르는 그러한 숫자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승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예, 저는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밑바닥에서 서민들 또 저와 이야기 나눴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제가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 신인이 딱 도전해서 바로 군수가 되는데 진작하시지 그러셨어. 제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서서 자신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훈련은 필요했고 예. 또 그만큼 훈련된 만큼 성숙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봤고요. 제가 도청에서 명예퇴직을 할 때 2급으로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여느 8급이나 9급의 시간으로 따지면 10년 이상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엑기스가 있는 그렇죠. 그런 네. 3년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버리고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늦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그 내 인격체나 아니면 자신감을 얻기 위한 과정들이 지금에 맞아서 출마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왜 고위 공무원 지금 2급 말씀하셨는데
그쯤 되면 이거 왜 산하 기간을 간다든지, 네. 그죠? 이거 생명 연장의 꿈, 조금 더 1, 2년 더 하려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배려도 많이 해주잖아요. 예.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초원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런 결심을 딱 하시고. 예. 제가 사실은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 출연 기간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그 생활이 보장되는데 왜 이걸 내가 마다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은 증평이 제 초임 시절에 20대부터 한 40대까지 20여 년간 제 사회적 인격을 형성시켜준 아주 애착이 가는 고장입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수없이 고민을 해봤고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확실하게 그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그 모습 이면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국민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이런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치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배우셔야 되겠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증평군수가 되시면 지금 홍성열 군수가 12년 잘 하시고 증평군을 강소군으로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 보니까 5만 자족 도시도 만들고 거기에 무저 리조트 있는 데가 이거 뭐 이름이 뭐죠? 벨포레라고 벨포레. 있습니다. 예. 거기 다 가봤더니 오 예전에는 뭐 공사 중이라 그런지 별거였는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예. 손님들도 많이 오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증평군이 훨씬 더 발전할 것 같던데 어떤 포부와 전략을 갖고 계세요? 일단 미래 비전 쪽에서 보면 증평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충북의 중심입니다. 네. 확실하게 지리적으로도 중심이고 정서적으로도 이미 삼국시대부터 추성상성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더해서는 1960년대에 이미 증평읍이었을 때 네. 인근의 초평, 도안, 사리, 청안, 북이면을 합쳐서 군을 만들어 달라는 조서를 꾸밀 정도로 이 1960년대에 읍이었던 작은 지역이 이미 실질적으로는 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제가 있었던 1980년대에 시를 향해서 또 한번 똘똘 뭉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동력과 경쟁력을 미래 비전에 녹아낸다면 반드시 증평은 주변에 500만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메가시티의 센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증평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건설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쇼핑, 여가, 문화 모든 것이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인근에 있는 혁신도시나 세종까지도 수원까지도 몰려드는 그런 중심 지역이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로 네. 수도권 전철이 청주공항까지 온다면 네. 반드시 증평이나 도안역까지 수도권 전철을 끌어내서 네. 네. 수도권 인구도 증평에 와서 쇼핑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다면 증평은 미래 100년 내에 확실하게 우리 충북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리라는 그런 포부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먼저 만들어 놓는 계획, 네. 기반을 가지자.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년만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조금 더 네. 포부를 좀 길게 잡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증평이요. 사실은 청주의 어떤 위성도시, 또 배드타운, 거기에 이제 가깝고, 뭐 살기도 좋고 하니까 청주 출퇴근하고 거기서 이제 쉬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생산과 소비의 중심으로도 팔바꿈 시키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성도시가 아닌, 네. 배드타운이 아닌 오히려 주변 지역을 끌어가는 중심 지역. 오히려 이렇게 키워야지만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네. 사람들의 이동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오히려 증평에서 청주나 세종이나 혁신도시로 나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그렇죠. 사람들도 붙들어 놓고 오히려 역으로 저는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증평으로 끌어들여서 증평에서 소비 활동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벨포레는 이제 하나 리조트 생겼고 이번에는 그 증평에 그런 쇼핑 센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뭐 그런 이제 랜드마크 하나 꼭 건설하실 거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분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군의 기본 계획을 이제 우리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네. 계획을 저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미래에 맞는 가령 상업 지역 또는 우리 주거 지역 또는 공업 지역 이것을 다시 한번 재편을 해서 네, 네. 만약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아무런 인허가 절차 없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계획적으로 끌어가서 또는 주거지역도 그 아파트가 난립이 돼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경관을 해치는 이런 일이 없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한다면 충분히 증평은 그런 발전 잠재력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높아심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디다가 쳐요? 땅이 조금 좁아서 좀 충분한 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 못 예, 하시죠? 지금 얘기는 못하는 것이 뭐 증평이라는 지역이 누가 봐도 거기다라고 생각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직 단계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뭐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아, 정확하게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그 이재용 군수 시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드라마를 많이 쓰시고 일단 뭐 시작하면 되니까 당선이 되셨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하는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구급 공무원으로 이제 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증평 읍사무소에서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재수할 무렵에 네,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이 돼서 네. 임용이 됐습니다. 그 증평에서 근무하시다가 네. 거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증평에서 84년부터 89년까지 아, 근무하고. 예, 근무하고 도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지금 보이는 곳이 증평 읍사무소 자리입니다. 예전에. 아, 여기가요? 예, 예. 저기가 지금 네. 공전제식장인데 네. 저 자리에서 제가 결혼도 했고요. 아, 이번에 무슨 발표했던 데 예, 아닙니까? 우리 내가 출마 기자회견을 거기서? 저기서 한 이유가 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아. 그때의 지역 주민들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에서 저 자리에서 출마 선언도 했고 아, 그렇구나.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 군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명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적인 건데 제가 분평동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위층이 저 군수님 예. 집이었답니다. 그걸 저는 이제 한 7, 8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 이거 오래 사셨어요 거기? 저 처음 분양 받아서 청주 올 때? 네. 99년에 지어진 거잖아요, 네, 여기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럼 원주민이 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하고, 어떻게 오갈 때 뭐, 아침 일찍 나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갈까 말까 좋은 자리인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버텨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지역같이 좋은 주거 지역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번에 며칠 전에 예. 서브웨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6월 1일 날 들어서 갔더니 뭐 품절 돼가지고. 예. 그런데 분평동에 그렇게 젊은이가 많은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젊은이는 다 왔더라고요, 거기에.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동네 분평동 자랑 좀 했고, 예, 그 훌륭하신 분이 저 바로 위층에 살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 쭉 하시고 재난안전실장까지 하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평이 어떻게 한번 접목해 볼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보셨겠네요. 제가 가장 고민한 부분이 증평의 경제 영토를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 영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평이 현재 81.8 평방킬로미터인데 이 수치로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 계산군의 딱 10분의 1 되는 면적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모의 경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해서 땅을 잠식시킨다면 이건 굉장히 그 증평으로서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AI나 메타버스나 그렇죠. 이런 쪽에서 네. 만약에 영역을 구축한다면 이 영역은 규모가 필요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점유하기 나름이고요. 맞아요. 또 네이버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볼펜 한 자로 생산하지 않는데 기업의 부가가치는 수백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모 기업, 우리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라고 네. 예를 들면 예. 기업이 제가 바이오 국장을 했을 때의 매출액이 7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 그 주가 총액은 그때 당시 45조가 넘었습니다. 7천억짜리가 45조가 넘고 현대자동차 매출이 135조였을 때 시가총액이 35조였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부가가치와 네. 잠재력의 싸움입니다. 아. 이러한 부가가치와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이오산업국장을 할 때와 재난안전실장을 할 때 계속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봤고 그런 쪽에서의 기업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그 공간적인 그 영역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직장의 문화도 가상의 공간에서 토론을 하고 네. 가상의 공간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아. 오히려 효율은 높아지고 오. 만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와닿는 게 뭐냐면 지금 좀 많은 후보들이 무슨 뭐 SOC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눈에 팍팍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그런 이제 4차원 또는 AI 이쪽에 이제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 그래서 증평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맞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상당히 시대의 조류와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증평이 땅이 좁네 안 좁네 얘기할 필요 없는 거네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용도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바이오 국장도 하셨다고요? 네. 경제 쪽으로도 굉장히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제가 바이오국장으로 있을 때 경제 개념을 확립한 게 아니고 네, 이미 8급이었을 때 네. 공업가라는 옛날에 공업가. 중소기업 창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그때 사실은 수많은 기업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서 이분들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한 기업의 인허가 절차를 제가 3일 내에 처리를 해주면서 그때는 50일에서 60일 걸리는 인허가 처리를 오. 3일 만에 해주면서 예. 이 기업인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무지하게 고마워했습니다. 공무원이 바로 이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이미 저는 그런 어떤 경영 마인드를 쌓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서 바이오 산업국장을 했을 때는 바이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 연장의 꿈 이런 산업이지만 아주 필연적인 그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관념을 제가 더해서 실력을 쌓고 그런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배우면서 증평군이 가야 할 방향. 네. 앞으로는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그 소재 산업이 있잖아요. 바이오 네, 쪽에. 네. 이런 쪽에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네페스와 오창에 있는 저기 네. 반도체와 네. 라이 벨트를 형성시켜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뭐 공약을 위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젊으실 때부터 이렇게 도장 안 찍고 버티면은 기업인들이 그때 많이 왔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인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평소에
그런 이제 기업 마인드, 적극 행정을 하셨던 게 이번에 이제 그런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선거 때 특별히 기억나는 거 고마워하실 만한 분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팔순 노무께서 휠체어를 끌고 가시다가 저를 보고 되돌아서 다시 오시면서 꼭 당선이 돼서 우리 지역 좀 발전시켜 달라. 할머니라고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정말요? 예. 이 말씀을 듣고서 저는 이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온 힘을 다 쏟아야 되겠다. 무슨 수를 쓰든 이번 선거 이기고, 단순히 내가 이겨서 기쁜 게 아니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열의를 모아서 원동력으로 삼아서 지역을 키워야 되겠다. 이 다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제가 이제 정치 신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만 되면 와서 고개 숙이고 굽신거리는 사람. 선거 맞아요. 끝나면 아는 척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내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분들이 실망을 하신다면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주신 의견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하면 군정에 녹여낼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드려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담아서 해결을 해드리겠다. 계속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왔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는 이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선거 결과도 300표 차이로 이렇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의 반 정도는 기대하고 국민의 반 정도는 어떡하나 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에게 인사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 어떤 군수가 되겠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선택하셨든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이 현재 처한 미래 비전에 대한 열망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된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까지 선거 과정 모두 털어내시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같이 경쟁했던 송기현 후보, 윤혜명 후보, 민강준 후보에게 전화드리고 캠프 찾아가서 서로 같이 화합해서 나가자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지지와 성원, 제가 반드시 증평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셨든 지지하지 않으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발전이라는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증평 발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동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내주셨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인수위원회 뭐 이런 거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네. 사실은 우리 군청의 조례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군정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고 군정의 현안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인수위원회보다는 제가 3달 동안
정책이나 군정 방침이나 슬로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단 정도는 구성을 해서 네, 가령 네. 정책 검증단이랄까 이런 데 아주 필요한 소수의 인원으로 그걸 꾸려서 네. 아무런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데 피해 주지 않고 또 인수위라고 하면 왠지 모르지만 점령군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탈퇴하기 네. 위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간, 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확하게 현안을 바라보고 또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는 그런 검증단을 꾸려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7월 1일 취임하기 전까지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6월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그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분들 또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 분들을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앞으로 4년간 군정을 어떻게 꾸려갈지 이런 군정 방침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런 걸로 6월을 보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영 증평군수 당선인님 좀 전에 당선증 받자마자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군정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